자, 이제 오늘부터 예비순환 강의를 맡게 된 정성주라 합니다. 자, 한번 제가 마스크를 벗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겠죠? 네. 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저도 거울 볼 때마다 참 후회스럽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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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코로나가 이제 많이 없어지면 마스크 벗고 할 텐데 지금 아직은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하겠습니다. 또 가끔 얼굴 보면 인사하시고 네. 또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 다시 낄게요. 이 모습이 더 낫지 않아요? 마스크 벗는 것보다? 하나만. 자, 첫 시간은요, 우리가 오늘 아마 3시간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3시간 반이나. 첫 시간은 일단 진도를 안 나가고요. 대신 어떻게 강화가 진행되는가, 또 어떻게 국제법을 예비순환 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걸 설명할게요. 그래서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국제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26회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혹시 국제통상 준비하는 분 손 들어볼까요? 국제통상. 오케이. 그러면 외교원 준비생들이 이제 다 대부분이고, 우선 혹시 강의계획서 있어요? 강의계획서 같이 보면서 강의계획서 이거 한번 펴보세요. 자, 2면부터 볼까요? 2면. 우선 우리가 언젠가는 시험장에 들어가겠죠. 혹시 금년에 들어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갈 텐데요. 시험장에 들어가는 날짜를 이대로 치면 그때 거기 시험 보는 날짜. 우리는 이제 첫 출발을 했어요. 그죠? 네? 시험장에 들어가면 2차 시험이에요. 들어가면 이제 시험지가 나오겠죠. 시험지가 상당히 생각보다 커요. 많은 시험지가 나와요. 아마 내일나 아니면 며칠 뒤에 시험지를 직접 보여줄 텐데요. 답안지도 같이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 시험지를 보면 세 문제가 보통 나와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유는 왜 모였죠? 이 시험 보는 날짜, 이때 시험을 잘 봐서 합격을 위해서 모였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할 대상,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우선 우리가 외교원 시험은 첫 번째 전공평가가 있고 그러니까 사례형으로 나와요. 이 말은 케이스형이라고도 불러요. 두 번째가 학자통합 논술이 있어요. 학자통합 논술. 지금 여기 보면 그림은 전공평가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마 시험지 받아보면 국제법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몇 문제가 보통 나오냐면 어떤 경우는 5문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과거에 딱 한 번. 보통은 3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1문, 경우에 따라 한 장 더 가요. 제3문. 요즘에는 한 페이지 다 안 넣고 2페이지로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풀어야죠. 사례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현실 사례를 교수들이 만들어냈어요. 가상 사례를. 예를 들어 조금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문제죠?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거를 사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아주 간단한 문제. 그렇다면 러시아는 국제법을 위반했는가? 이렇게. 다만 러시아란 말을 쓰지 않고 러시아 말을 써버리면 나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항의를 해서 우리나라 문제를 왜 네가 출제했느냐?
허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러시아를 하지 않고요. A국 이렇게 말하죠. B국. 이렇게. 그래서 A국, B국 또 러시아의 대통령 있죠. 그죠? 푸틴. 푸틴을 갑 이렇게 내거나 X로 내거나. 그래가지고 푸틴이 갑이 러시아 대통령인데 국가 원수인데 명령을 내려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겠다.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냐? 이걸 A국의 갑이 대통령인데 국가 원수인데 B국을 침략했다. 국제법 위반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보통. 따라서 우리가 뭘 답을 하려면 이제 답안지에 대답을 해야겠죠? 답안지가 있어요. 왼쪽 그림은 문제지고 오른쪽 그림은 답안지예요. 이 답안지에는 이제 10쪽이 주어져요. 10쪽. 우리가 전에 뭐 국제정치학이라든지 경제학 할 때 답안지 받아봤어요? 받아봤죠? 그래서 10쪽이에요. 10페이지. 그리고 보통 이게 한 30줄 이상, 35줄이나 그 정도 되죠, 줄이. 그러면 이제 이 답안지를 딱 받아보면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완전 백지예요. 어떻게 할까요? 질문이 주어졌어요. A국이 B국을 상대로 침략을 가했는데 국가원수 갑이 명령을 내려서 한 것이다. 질문. 국제정치학 문제는 뭐라고 물어볼까요? 국제정치학 관점에서 분석해 보시오. 뭐 현실주의라든지 그죠? 이렇게 되겠죠. 경제학 관점이라면 이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뭐 수식화해서 낼 수 있겠죠. 국제법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해요. 국제법 위반이냐? 이걸 물어봐요. 보통.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스타일이 좀 바꿔줄 수 있지만 보통 간단해요. 국제법을 물어봐요. 따라서. 근데 백지에다가 여러분들은 답을 써야 될 텐데 정말 A국이 국제법 위반 했는지 써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제법을 알아야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국제법 알아요. 지금 거의 1년 동안 뭐 어떤 분들은 뭐 7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뭐 거의 1년 동안 해서 합격하기도 하고 1년 반 합격하기도 하고 3년 동안 합격하기도 하고 다양한데요. 뭐 5년일 수도 있고. 근데 적지 않은 시간 공부를 했음에도 국제법을 시험장에서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비 시험 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답안지를 뭘 써야 될까요? 이걸 써야죠. 국제법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이것을 러시아가 준수를 해야 되는데 A국이죠. 준수 안 했다. 위반했다.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국제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유엔 헌장 이조사항 위반이다. 뭐 관습법 위반이다. 이렇게 풀어내야 되거든요. 뭐 강행개방 위반이다. 풀어내야 되는데 강행개방 뭔지도 몰라. 유엔 헌장 이조사항이 뭔지도 몰라. 국제관습법이 뭔지 모르면 필사만 합격해가지고는 시험장에서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말 쓰겠죠. 소설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점수가 낮게 나올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점수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렇죠? 좋은 점수를 맞아 합격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국제법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기억해서 써야 돼요. 자, 우선 국제법을 아는 것도 첫 번째 정확성이 필요해요. 오류가 있으면 안 돼. 안 돼.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국제법을 이 문제에 맞게 재구성해서 답을 해줘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해 줘야 돼. 채점자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재조합해서 재정리해서 채점자한테 의사를 전달한다. 예상자가 이렇습니다. 러시아가 국제법 위반한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탁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채점자가 받아보면 채점자들은 보통 교수들이에요. 교수들. 당연하죠. 뭐 경우에 따라 공무원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외교 공무원이. 근데 보통은 교수들이 들어갑니다. 딱 보니까 부정확해.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겠죠. 의사 전달이 안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자는 거야? 국제법 중에 뭐 헌장, 가행개본 썼는데 결론이 뭔데? 의사 전달이 안 돼요. 당신 뭘 말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럼 당연히 에이 모르겠다. 점수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잘 조합을 해서 채점자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면 돼요. 됐죠? 전달하면. 근데 이렇게 전달할 때 채점자도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인데 답안지 봤더니 의사를 전달하는 나한테 뭔가 말을 하려 하는데 답안지가 말을 하려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 빼곡하거든요. 빼곡해. 예.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른바 목차라는 게 필요해요. 목차. 목차요. 우리가 나중에 이 목차를 하겠지만 우리 워크북에 있는 그런 교재가 사실은 이 목차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김 교수님 책 있고 정 교수님 책이 있잖아요. 근데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워크북은 그나마 목차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차라는 걸 통해서 내가 이걸 쓰고 있습니다. 보통 로마자로 쓰거든요. 1, 2, 3, 4. 마지막 결론 내려요. 보통 1번은 이제 뭐 문제의 소재, 즉 무엇을 묻고 있느냐. 국제부 위반 묻고 있구나. 그러면 이 답을 하기 위하여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까? 국제법 가지고 판단하지 뭐. 그래서 2번과 3번이 바로 국제법의 내용이에요. 국제법 내용을 쓰고 앞에서 던졌던 그런 문제에 대해 이 내용에 따라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1, 2, 3, 4라는 목차가 없으면 그냥 깝깝한. 읽을 때 굉장히 답답해요. 눈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채점자가. 나는 분명 정확한 내용을 재정리해서 의사전달을 했어요. 근데 채점자는 아쉽게도 너무 빼곡하게 답안지가 채워져 있으니까 읽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려요. 뭘 쓴지 몰라. 그래서 무엇을 썼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목차예요. 그래서 이 목차를 잘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썼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비수련 때는 여러분들 아직 모르니까 어떻게 목차를 작성할지 모르니까 우리 합격선 답안지 아니면 최고답안 답안지를 분석하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채점자가 보니까 의사전달이 명확하고 그 의사전달이 보니까 정확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썼으면 채점자가 그 사람이 특별히 믿지 않는 한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죠. 그죠? 좋은 점수를 합격하는 겁니다. 예? 바로 시험장에서 이와 같은 답안지를 쓰기 위해 여러분들이 모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이제 답안지를 잘 써서 좋은 점수를 합격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설명할게요.